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대북전단 담긴 풍선 발견한 북주민들 뜻밖의 행동을. 조선 당국이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주민들은 대북전단을 실어온 풍선의 질이 좋다며 이를 장마철 지붕 보수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 태탕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 근처 나무에 풍선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낫으로 풍선을 터뜨려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해당 풍선에는 달러나 USB 등은 전혀 없었고 조선 당국을 비난하는 대북전단만 가득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한 이 주민은 즉시 전단을 모두 소각했으며 풍선만 가져다 이를 장마철 방수용 비닐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여기 사람들은 풍선을 발견하면 내용물은 대부분 바로 소각하고 풍선만 가져다 지붕물 새는 곳을 덮는 용도로 쓰거나 농사용 비닐로 활용하고 있다며 삐라가 담긴 풍선은 2에서 3년 정도는 거뜬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질이 좋아 주민들이 몰래 쓴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당국은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임의로 꺼내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손도 대지 말고 자신이 속한 상급 조직에 곧장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발견 사실을 상급에 신고하면 신고자로 조사를 받아야 해 이를 귀찮게 여기는 주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비행물을 감시하는 초소들이 많지만 일일이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가끔 마을 산기슭에 걸린 삐라 풍선을 주민들이 발견하기도 한다며 신고하면 신고자로 조사를 받는 게 시끄러우니 알아서 소각하는 편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당국은 한국 민간단체들이 날려보내는 대북전단 풍선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어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민들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당국의 이런 흑색 선전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달러는 스리슬쩍 숨기고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가 담겨있다는 메모리는 소지하면 위험하니 대부분 전단과 함께 소각한다며 반면 풍선은 사용할 곳이 많으니 이를 발견하면 횡재했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해외 파견 노동자들 휴대전화로 뉴스 접할까 전전긍긍.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조선 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러시아 연해주의 한조선 무역회사에서 보이지도원 당비서 노동자 관리 책임자 등 3명의 간부가 새벽 1시경 건설 노동자 숙소에 불시에 들이닥쳐 취침 시간 이불을 뒤집어쓰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이들을 그 자리에서 적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한밤중 속옷 차림으로 있던 노동자들을 숙소 바깥에 정렬시킨 뒤 숙소 공동 물품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간부들이 취침 시간 숙소에 급습해서 이렇게 검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러시아에서의 건설 노동이 워낙 힘들어 조선 노동자들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마련해 이를 몰래 소지하고 밤에 이불 속에서 유튜브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몰래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를 보다 적발된 노동자들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노동 강도가 세고 거리가 적은 콘크리트 타설 현장으로 작업장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날씨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없는 날도 많아 러시아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큰돈을 벌 수 없는 작업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현장으로 가라는 무역회사의 명령은 나름의 혁명화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무역회사들은 앞서 휴대전화 소지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곧바로 귀국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정작 실제로는 작업장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을 귀국 조치할 경우 간부들도 노동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소식통은 평양에서 노무자들이 해외에서 외부 정보 접하지 못하게 하라고 무역회사들을 워낙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렇게 불시에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단속하는 간부들도 수하에 있는 인력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평양에 보고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함경북도 마약범죄 작년보다 40% 증가. 주부, 청소년들도 가담. 함경북도 안전국이 이달 초 열린 도당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상반년도 마약범죄 건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이달 초 있었던 도당 집행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도내 마약범죄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고 청진시에서만 상반년도 기간 900여 건의 마약범죄가 적발됐다면서 마약범죄 대책안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 안전국은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히 청진시에서의 마약 실태를 주요하게 다뤘는데 돈주들은 물론 가정주부,
청년과 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 집들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이런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으며 몰래 만든 마약을 중국에 밀수하다 적발되는 등 다양한 마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도 안정국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도당 집행위원회는 마약 범죄의 형태와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마약 제조, 판매 밀수 행위도 날로 우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썩어빠진 마약 현상은 적들의 반동사상에 물젖어 우리의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당 집행위원회는 7에서 8월을 마약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중국의 마약을 밀수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간주해 형기를 더욱 높여 사형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소식통은 도 안정국은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라며 특별히 청년들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교육을 강화해 그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 안정국은 마약범죄와 관련한 주민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게 도 안정국이 내세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안전기관이 일제히 마약 척결을 위한 투쟁 움직임에 나서자 주민들은 시범겜에 걸려들지 말자며 바짝 움츠리는 모양새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쿠바 주재 조선 외교관 한국으로 망명, 조선 체제의 염증. 김정은 표창까지 받았던 쿠바 주재 조선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한국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귀순한 태영호 당시 주영국 조선 공사 이후 한국에 온 조선 외교관 가운데 최고 위급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바 주재 조선 대사관에서 재직했던 리일규 정치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과 쿠바 사이 수교를 현지에서 저지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 평정과 평양 외무성본부의 뇌물 충성 자금 상납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망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참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 주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한국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조선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관,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탈북을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참사는 김정은 체제 이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네 번째 조선 외교관입니다. 그의 이전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와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등의 외교관들이 망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외교관과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중간 엘리트 계층 탈북민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입니다. 지난해 전체 탈북민 입국 인원은 196명으로 2017년에 비해 6분의 1로 줄었지만 해외에 체류하던 조선 엘리트 계층의 탈북과 한국 입국은 오히려 늘어난 셈입니다. 해외 주재 조선 엘리트의 탈북 증가는 조선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스스로 좁힌 것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선 외교관들은 대북 제재로 인해 외교와 외화벌이 활동상 제약이 커졌음에도 내부적으로는 평양으로부터 뇌물과 충성자금 상납 요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태영호 취임,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기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태영호 신임 사무처장은 22일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강조하며 통일을 지우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북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맡습니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탈북민이 차관급 임명직에 기용되는 것도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이와 관련 통일 분야에서 탈북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채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남한과 북한에 모두 살아본 북한 이탈 주민의 경험은 소중한 통일 자산이라며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태영호 신임 사무처장은 주영국 조선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 위급 탈북민 출신 인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구로울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